몇 가지 설명하고 갈 텐데, 자, 일단 이쪽으로 봅시다. 자, 이 페이지 1번부터 해가지고, 일단 채점을 좀 해볼 거거든? 제가 지금 카톡으로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답을 올려드렸어요. 이 페이지의 정답 154. 이 페이지 정답 154. 예. 그래서 지금 단톡 보고 채점을 하세요. 오케이? 봐봐. 하나라도 틀리면 존나 문제 있는 건지 알죠? 왜? 여러분 수학에서 30문제가 있으면 솔직히 1, 2, 3, 4, 5, 6, 7, 8을 누가 틀려요? 어지간한 실수가 아니면 또는 수학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1, 2, 3, 4, 5, 6, 7, 8은 안 틀리지. 바꿔 얘기하면 국어에서 그런 게 없냐는 거예요. 솔직히 화법작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시간은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틀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오늘 드리는 말씀에 집중을 하고 지금의 문제를 굉장히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게 고쳐야 되겠는데 라는 최선의 필요성이라도 느낄 거라고요.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의 이제 밀착 독방에 슬슬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느낌들로 많이 올려주고 있어. 현장 강의 학생들도요, 저한테 질문들을 하면은, 이제 애들이 좀 국어 공부 감을 잡아가는구나. 재수생이든 고3이든 고2든 마찬가지로요. 근데 여기서 내가 좀 답답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주변에서 듣고 다니는 얘기들은 제발 좀 여러분, 거의 90% 이상은 잘못된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틀렸다고요. 오답이에요, 오답. 예? 그럼 오답이라고요, 오답. 내가 아까 맨 처음 들어갈 때 뭐라 그랬냐? 천억이냐 서울대 입학이냐? 난 서울대 입학을 선택했다니까. 오답이야 그건. 천억 벌어서 조 벌었어야지 사실은. 억울로 끊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 팩트였고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그 썰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듣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미 알고 있잖아. 대중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회가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팩트를 짚어보자고. 과연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 99%일까 1%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일까? 그 정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원래 자연은 선악도 없어. 제발 현실을, 현상을, 팩트를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수능 국어에서 팩트는 평가원에서 오피셜하게 이미 자료로 나온 거라고. 제발 이상한 쌉소리들 좀 보고 다니지 마세요. 막 EBS를 언제 풀어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다 준다니까. 아시겠어요? 자꾸 EBS 얘기하기를 한번 정리하고 갈게. 2월 5일 날 엄매랑 화작이 먼저 나와요. 2월 9일 날 그리고 나머지가 나와요. 이유가 뭐겠어요? 선택 과목 체제로 처음 나왔기 때문에 틀이 조금이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 생각한 게 4일 차이. 야, 4일 먼저 나온다고 뭐 애들이 엄매랑 화작에서 공부가 얼마나 더 도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뭔가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내부적으로는 야, 엄매랑 화작부터 내자. 그게 4일 빨리 나온 거야. 4일 빨리. 여러분, 수능 29년차 치고 있어요, 지금. 올해로 29번 친 거예요. 이제 올해 29번 역사에 이렇게 국어가 내용적으로 선택 과목이 된 거는 화작, 엄매 유일한 첫 시험인데 예비평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속 바뀐다니까요. 선택 과목을 지금 선택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야. 논센스야, 논센스. 어떻게 선택을 할 수가 있지? 표점의 유불리도 없어. 선택자 숫자도 없어. 백분이 어떻게 반영될지도 몰라. 난이도도 몰라. 유형도 바뀔 거야. 어떻게 지금 선택을 하지,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 다들 이거 있잖아요. 생각 좀 하자고. 근데 선택을 해.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 물론 이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수 있어. 그렇구나. 안쓰럽다라고 포용은 해줄 수 있으나, 그걸 어떻게 선택을 벌써 결정이 나죠? 1월 31일에? 두 번째, EBS. 자, 그럼 봐봐. EBS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알아요? 수학, 영어, 탐구하고 달라요. 영어는 그대로 지문 그대로 박혀있잖아. 그러면 많이 본 놈이 1등인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EBS만 봐도 되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국어는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변형해서 어떤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보는 게 도움이 되나?
여러분의 공부가 의미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헛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험생활 행복합니까? 너무 좋습니까?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올해 1년 안에 끝내셔야 돼요. 재수고, 3수고, 4수고, 5수고, 6수고, 7수고, 뭐고 상관없이 올해 1년 안에 끝내야 되는 입시인 거고, 그건 내가 유튜브에서 얘기를 할게. 그러려면요, 매 순간순간의 방향성이 때때로 잘못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기울기가, 결국에는 그 방향성이, 결국에는 그 극한이 굉장히 옳은 방향을 향해서 평가원 오피셜을 근거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평가원 오피셜을 누가 알아? 나. 여러분, 가중치를 999를 줘도 부족하다고요. 제발 좀. 이상한데 쌉소리 듣고 다니지 마세요. EBS 반영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EBS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물어봐야죠. 선생님, EBS가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라고는 질문할 수 있으나 EBS 풀까요? 풀면 안 돼요. 왜요?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되게 봐봐야 그거는 헛공부고 시간 낭비고 잘못된 습관만 잡힌다고. 국어는 차라리 공부 안 한 게 나을 수도 있어. 정말로. 한다고 오르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안 한다고 떨어지는 과목도 아니라고. 차라리 안 좋은 습관 안 잡아놓는 게 훨씬 낫다니까. 수업하려고 그러면 풀어봤어야 알아요. 이러고 안 들어버린다고. 제발 수업 1시간 1시간 밀도 있게 정보 데이터 드리고 있으니까 보충 영상으로 돌려보기도 하고 원론서 회독수 높이고 하면서 잘 보시라고요. 내가 입안에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작년 학생들은 원론서를 정말 10번씩 읽어왔어. 주간지에 나오는 해설 있잖아. 왜냐하면 2년 전에는 제가 교재로 안 하고 프린트로 나눠주고 끝내버렸더니 학생들이 제발 좀 선생님 그 자료를 정리해서 달래. 잃어버렸대. 알았어. 해서 그때 딱 5건 분량이 나왔는데 그거를 10회독을 했어요, 애들이. 결과는 두말할 필요도 없지. 10회독 한 애들은 원하는 애 다 갔어요. 6평부터, 내 기억나는 애들 중에 한 명이 누가 있냐면 6평부터 걔가 인서울을 못했을 거야. 그래서 6평부터 수업을 들었고 아마 6평에 4등급? 수능에도 한 4등급 나왔던 친구인데 수능에 당연히 1등급 나왔고 원하는 애 다 갔어요. 아마 2대였나? 그런 애도 수두룩해요, 여러분. 근데 작년부터 여러분이 받아보는 그 주간지만큼의 자료가 나가니까 1회도 똑바로 안 하더라고요. 올해는 여러분한테 익숙한 공부라면 익숙한 점수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제발 좀 원론서 좀, 제발 좀 주간지의 해설지 좀 반복해 읽으시고 그거는 수능날까지 정말 5번이 아니라 10번 넘게도 보셔야 된다니까. 주기적으로. 볼 때마다 새롭고 깨닫는 게 다를 거예요. 다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 건 이거야. 여러분이 채점했죠? 다 맞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다 맞은 사람. 빵명이야, 빵명. 수학에 1, 2, 3, 4, 5, 6, 7, 8을 틀리는 거랑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근데 왜 틀렸는지도 몰라. 잘 봐요. 당장 2페이지 1번 문제가 정답이 1번이야. 나 물어볼게요. 왜 1번이 정답이지? 1번이 틀렸대요. 왜 틀렸지? 여러분 틀렸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자, 봐봐. 보시면 3단락 봅시다. 3단락. 연항생태계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흡수에 탁월하다. 물론 연항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3단락에 나는 이 부분이 빨간색 펜 드세요, 여러분. 빨간색 펜. 난 여기까지가 주장이라고 보고요. 이런 사람도 계실 거다. 이게 나는 논란이라고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학생들한테는. 맞죠? 자, 형광펜으로 밑줄 칠 거거든. 형광펜으로. 그래서 봐. 3단락의 두 번째 줄 형광펜. 다른 색, 여러분이 평소에 쓰는 형광펜 말고 우리가 주제에다 밑줄 치는 형광펜 말고 다른 색깔 형광펜 드시고 없으면 빨간색 펜 드시고 밑줄. 연한생태계가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 것이냐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난 이걸 논란이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번 문제 1번 선지로 가봐. 1번 문제 1번 선지로 가서 주장 이야기한 논란으로 화살표 연결을 딱 해놓으세요. 그럼 분명히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청형 문장. 그 단락의 맨 마지막 줄 가보세요. 그러면 글의 맨 마지막 줄 보면은 동참합시다. 있죠? 동참하다.
그러면 이 동참합시다를 바탕으로 청유의 문장, 맞죠? 그럼 얘도 맞고, 얘도 맞고.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 내가 주장하면서 설명하면서 결국에는 연한 생태계 보호로 가야지 해서 1번이 왜 틀렸냐고. 자, 마지막 단락 마지막 줄 동참합시다 현관표 밑줄 치고 역시 청유의 문장 사용을 화살표 1번에 1번 선지 해소했다 화살표 해주시면 도대체 왜 틀렸냐고요. 동참합시다 청유의 문장 사용해서 해소했어 논란을 왜 틀렸냐고. 틀렸어요. 이런 게 수두룩할 거라니까.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2번 문제도 보세요. 5번 선지. 봐봐. 지금 글이 보면 2단락 중반부부터 후반부 전부 다 연한 생태계가 훨씬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산림 면적이 4%밖에 안 돼. 근데 흡수 속도는 수십 배고 흡수량은 4%밖에 안 되는 놈들이 37%까지 차지하고 있고 몇백 년 동안 저장할 수 있고 5번에서 대체할 수 있다가 틀렸나? 틀렸어요, 여러분. 정답은 이번에 5번이에요. 이해돼? 이게 작년 6월이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멘탈이 되게 터진 애들이 많은데 내가 제일 안타까웠던 학생이 누구냐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애인데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애가 있었어요. 내가 맨날 설명해줘도 지 맘대로 열심히 해. 근데 다 틀렸어. 구공부 안 하죠 이제. 왜? 해도 안 된다고 해버리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하면 된다고. A라고 하면 된다고. 근데 걔는 B로만 해. 맨날 틀려. 잘못된 방법으로만 해. 존나 열심히 해 근데. 6평 쳤어. 1, 2번부터 다 틀렸어. 야 이렇게 풀면 되잖아 라고 다시 한번 A로 보여줘도 자기는 B로 해놓고 해도 안 된다고 해버리는 거야. 왜 그런 아픔을 여러분이 겪으려고 하냐고요. 겪지 마세요 제발. 수험생활 10년, 20년 하고 싶어요? 오래 끝냅시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단 한 문제라도 틀렸다면 여러분이 지금 화작문에 대해서 뭔가 잘못 보고 있구나. 최소한 느껴야 되는 거고 시작합니다. 평가는 오피셜이에요. 매년 나오는 학습 방법 안내어 나온 문서라고. 여러분 그 주간지 있죠? 이번 주에 나간 화작문 주간지 중에 얇은 게 있어요. 얇은 거. 여기 이제 꼬맹이가 여기 공연 보고 있는 거. 여기 딱 넘어가가지고 5페이지 딱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표로 나와 있죠. 이게 평가원 학습방법 안내 매년 나오는 거에 나와 있는 그 자료 그대로 실어놓은 거야. 그러면 보면은 첫 번째 박스가 화법의 본질. 그 아래 보면은 정보 전달의 화법, 설득의 화법,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 그 다음 또 작문의 본질, 정보 전달, 설득,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 보이죠? 그래서 정보 전달의 합법작문, 설득의 합법작문, 사회적 상호작용 합법작문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작년까지. 올해부터 또 나올 거예요. 새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2022 수능부터는 신수능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여기에 10문항으로 출제됐던 것 중에 플러스 5문항이 어떤 형태로 다시 재배치가 될지는 또 그때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예비평가 1회분 빼고 전부 다 이거야. 14부터 21까지 이렇게 출제됐고 이 예비평가 딱 한 회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부 세팅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일단 얘를 잡아놓고 얘가 기반이 되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야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 그럼 이거부터 정확히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 보통 1페이지는 정보 전달해법입니다. 그리고 딱 한 번. 이 문제는 논설문이었어요. 얘만. 예외는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잘 들어. 어차피 독서로 내면 될 걸 뭐하러 화법 장문으로 내냐는 거죠. 특히 화법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법에서 이거 맥락을 좀 다뤄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말하기, 듣기와 연결이 되면서 왜냐하면 봐봐. 맥락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건 말하기, 듣기 상황. 글에 쓰여진 게 아니라 문어 상황과 맞닿아 있고 맥락이 되게 중요해지고 그러면서 화용론이라는 학문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확립이 된 게 화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문법과도 차이가 있고 독서와도 차이가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맥락이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괄호로 표현합니다. 모르겠으면 기억하세요. 그냥. 지금 말 어려우면 그냥 기억해. 괄호가 정답이야. 아시겠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6페이지 가봐. 파란색 펜 드세요, 6페이지. 파란색 펜 드세요. 우리가 평소에 파란색 펜으로 구조 잡잖아. 파란색 펜으로 구조 한번 같이 한번 잡아볼게. 여러분, 탈이라고 무엇이 떠오르세요? 물음표 Q. 대답을 듣고 대답을 듣고 반응을 듣고 반응 보고 저는 며칠 전에 플러스 알파에 정보 추가해줬죠. 됐어? 그럼 얘만 그러냐? 아니요. 그 다음 단락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화면 위를 가리키면 아세요? 물음표 Q. 반응을 듣고 정보 추가했어요. 됐어? 벌써 지금 2번 했죠? 이 괄호 똑같은 구조를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야. 한 번 더 해. 또 봐. 관우탈인데요.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세요? 물음표 Q. 대답을 듣고 플러스 정보. 3번 다 써 이렇게. 1, 2, 3단락의 초반부에 보면은 질문하고 대답 확인하고 추가 정보 주고 있는 괄호가 들어간 구조가 3번이었고 내가 얘기했지 괄호가 정답이라고. 바로 정답 4번으로 하살표. 1번에 4번으로 하살표할게요. 봅시다.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반응 확인하고 추가 정보 제시. 정답 4번 끝이라고요. 보여? 이게 얘만 그런 게 아니라 화법 1페이지 정보전달화법은 100%야. 100%라고 정말로. 왜 그러냐면 얘기했지. 봐. 화법에서 다른 과목과 화법과 차이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맥락이고 이게 독서 형태의 지문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이거를 화법 유형에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괄호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화법 전공한 교수님들은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게 정답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0%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옳은 것은 고르라고 하잖아. 그럼 100% 괄호가 정답이야. 이해됐냐? 이런 식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니넨 지금 이거 어떻게 풀어요? 열심히 내용 일치로 풀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6페이지 1번 문제 2번 선지 보세요. 빨간색 펜 드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고. 수업 시간에 경험이 있어요. 1단락에 보면. 발표 주제 선정의 동기도 있어요. 1단락에 보면. 그러면 자칫 이게 있으니까 괜찮다고 헷갈려 버린다니까. 1단락에 보면은 나 되게 책 받고 인상적이었고 뭐 선정을 했고 학교 수업이 또 도움이 됐고 이런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수업 시간의 경험, 발표 주제 선정의 동기 있었던 것 같다 이러면서 넘어간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이 얘기야.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익숙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 일치 문제라는 가설이 오르려면 지문 내용에 근거해가지고 선지 판정하면은 시간도 정답률도 다 이득을 봐야 되잖아. 그런데 구조 처리 유형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확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는 여기서 다 거꾸로 가요. 시간은 졸라 버리고 답은 정말 애매해. 야, 최소한 애매함은 없어야 되는데 여긴 진짜 애매해져요. 근데 여기는 구조 처리하잖아. 지문 구조 잡아놓고 선지 연결 지으면은 애매함이 없어지고 그냥 정답이 보이고 시간도 엄청 줄어요. 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출제 의도가 뭐겠냐고요. 출제 의도가 뭐겠냐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돼 있다니까. 국어라는 과목이 왜 여러분이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혼자 시간 충분히 들여서 풀리는 그 방법이 왜 맞아야 되는 거죠? 80분 안에 45문제를 풀어나기 위한 방법을 모르잖아. 왜 근데 그게 자꾸 된다고 생각을 하냐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60, 70 드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수능 국어 풀라고 드리면 다 풀어요. 길가에 있는 노숙자분들도 다 푸세요. 대통령도 다 풀어요. 근데 시험이잖아. 룰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풀리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당장 3월 25일 날 그리고 올해 수능 날 시험장 가서 푸는 그 행위가 같겠냐고요. 같을 수가 없다고. 내가 4주 동안 이 얘기했다 이제. 이제는 안 할 거예요. 다시 봐 그래서. 잘 기억해요. 평가원 오피셜하게는 정보 전달이 화법 출제를 했고요. 딱 한 번 예외로 논설문 구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설득의 화법 장문에서 설득의 장문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얘네는 4페이지 문항이에요. 그리고 보통 2, 3페이지에서는 통합형으로 대화 형태가 나왔었죠. 하나 더. 지금 여러분이 틀린 것들 내가 방금 필기해준 내용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일로 와봐. 1번에 1번이 틀렸고 2번에 5번이 틀렸고 그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출제 의도는 뭐였다? 구조 처리 문제다. 왜? 내용으로 처리하면 되게 애매하게 풀리는데 구조로 털면 명확하게 답이 나온다는 것은 출제 의도 자체가 그냥 이거라는 거예요. 야 그리고 생각을 해봐. 수능 국어를 네 옆에 있는 니네 친구들 네 옆에서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는 뭐 칼럼 쓰는 애들 걔네가 잘하겠니? 내가 잘하겠니? 생각 좀 해보세요. 평가원 교수님들이 쓴 오피셜한 그 공문서가 맞겠어요? 그냥 대학생들이 쓴 자기 생각 쓴 게 맞겠어요? 야, 돈을 벌어도 이건희 이재용 삼성 회장이 쓴 글이 맞겠어요? 내가 쓴 글이 맞겠어요? 당연한 거야. 제발 좀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살자고요. 다시.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잘 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고 1페이지, 2, 3페이지, 4페이지에서 나오는 설계가 이미 딱 세팅이 돼 있어요. 일단 정보 전달은요. 독서 지문의 구조의 100%가 다 설명문적인 특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보 전달 합법 접근할 때는 독서 구조로 털면 되게 편해져요. 두 번째, 설득의 합법 작문에서 설득해야 되는 거니까 논증해야 되죠. 그 논설문 구조는 독서 구조의 10% 정도예요. 그러니까 6구 수능 정도 출제되면 독서 지문 3지문, 9지문 중에 1지문 정도가 논설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논증 구조를 여러분은 많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일단 논증 구조 한번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통합형은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정보량이 터져나갔어. 방금 14, 15 풀면서 여러분이 그거 5분 안에 절대 못 풀었을 거예요. 근데 5분 안에 풀려야 돼요. 시간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정보량이 터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봐봐 얘들아. 내가 미리 계산을 해놨어요. 자 이제 쉬운 산수 시간. 자 1교시 수능 국어는 80분이죠. 그러면 각각 15문항씩 나와요. 그러면 저는 15분, 25분, 35분 쓰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랩타임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보량도 고려해야 되고 난이도도 고려해야 되잖아.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독서일 거예요. 그 다음은 나는 문학 같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 문학에서 20분만 써. 그리고 나머지 5분을 화작본으로 줘요. 그러면 최소한 화작문 15문제, 문학 15문제에다가 적으면 15분에서 많이 써도 20분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럼 계산할 줄 알죠? 진짜 많이 써봐야 한 문제당 여러분 70초? 65초예요. 세 문항짜리 엮여 있으면 3분 30초 안에 그게 완벽하게 풀려야 된다고요. 화작문에서.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물론 그게 언어 매체 화작으로 바뀌어서 15문항으로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화작문에서 시간을 충분히 쓰래. 그렇지. 야 솔직히 화작문이 초등학생, 중학생한테도 줘도요. 애들 다 이해해요. 솔직히 화작문이 어려운 지문이 어딨어요. 그리고 화작문을 맞추는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는 시간을 충분히 쓰면 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2등급 이하의 80%가 독서
한 지문 이상을 날려요. 한 지문 이상을 날려요. 정상입니까? 여러분, 수학은 우리가 몰라서 못 풀잖아. 시간이 없어서 독산 지문을 날리는 전략이 좋은 전략이라고요. 그러니까 애당초 아예 접근이 잘못된 거라니까. 그럼 잘못된 걸 알면 고쳐야지. 왜 익숙한 대로 풀어서 익숙한 점수, 익숙한 결과 바뀔 게 없는 인생을 왜 살 거냐고. 고3 1년 여러분 또 하고 싶고 10년 더 하고 싶고 20년 더 하고 싶습니까? 제발 올해 안에 끝내세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필기를 좀 합니다. 여기서부터 필기 한 번, 두 번, 세 번 잡아서 다시 한번 1분씩 잡아주시고 다 풀어서 할 게 없는 학생들은 자기가 틀린 이유들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필기할 시간 3분 드릴게요. 자, 저한테 오세요,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페이지에 어떻게 문제가 풀리는지 봐. 물론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풀어드리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또 하려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지 놓고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케이?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자, 봐봐요. 일단 이 페이지 첫 번째. 전체 5단락에서 봐. 지금 3단락의 두 번째 문장이 뭐냐는 거죠, 역할이. 일로 와봐. 네, 여기다 써놨는데, 오늘 이제 수업 주제 중에 여러 개 중에 제가 앞으로 개념어 설명을 해드리면 이건 무조건 암기예요. 존나 중요한 거야. 알겠어?
많은 학생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은, 그리고 옛날에는 논술로 대학을 많이 갔어요. 요즘보다 정말 거의 10배 가까이 갔을 거야. 그때는 문과 논술은 무조건 했어요. 상위권 학생들, 문과 학생들이. 그리고 이과 학생들도 일부 문제가 약간 문과 스타일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논증구조 연습을 많이 했는데, 봐. 논증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구조는, 논리는 어떻게 부여가 되냐? 원래 타당성, 뭐 합리성, 적절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용어 자체도 계속 사실 바뀌기도 하고, 일단은 그 차치하고 여러분이 실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그냥 주장하고 근거가 있으면 돼요. 입시제도는 폐지돼야 돼.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힘들게 하니까. 학생들 힘들게 하니까. 뭔가 되게 초딩틱하지만 주장 근거만 제대로 들어와도 논리 구조는 갖췄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선생님 그러면 다 논리적으로 옳아요? 네, 옳아요. 이렇게 되는데 그분은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논리지문 특강을 하고 나면 잡힐 거야. 알겠죠? 다시. 주장과 근거를 갖추면 돼. 그러면 글을 좀 더 풍성하게 쓰는 방법은 뭐냐면, 주장이 나오기까지 도입 배경 또는 전제를 깔아주고요.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시를 들어주면 돼.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처럼 하나를 쓸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야. 옛날 서울대 시험에서는 안 쓰면 감점했고요. 연세대 시험에서는 쓰면은 가점을 했던 구조가 예상 가능 반론과 재반박 구조예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점을 생각했다를 창의적으로 봐서 가점을 줬고요. 서울대는 야 당연히 논증을 했으면 방어를 해야지 라는 역할인 거야.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를 방어의 역할로 볼게요. 의도 자체가 뭐냐면 선제적 방어의 의도로서 예상 가능 반론과 재반박 구조가 들어가는 거야. 외우세요. 알겠어? 그럼 이것도 그거야. 자, 지문까지 한번 잡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지금 3단락에 나와 있는 탁월합니다 주장, 물론 연한승택이가 말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자, 파란색으로 구조 잡겠습니다. 하지만 세모 치시고 탁월합니다 주장이죠. 물론이라고 얘기하면서 반대 얘기니까 이건 뭐라고? 그래, 예상 가는 반론이에요. 하지만 나온 건 뭐겠어? 볼 필요도 없이 이건 그냥 재반박이야. 구조가 그래. 됐어? 자꾸 내용으로 처리하는 것 때문에 내용 처리가 익숙해가지고 이거를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성장은 거기까지인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3단락 구조는 예상 가는 반론의 재반박 구조였던 거야. 그럼 끝났죠. 무슨 얘기냐? 1번 선지는 야 그게 논란이니 아니면 예상 가능 반론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이해됐어? 그러면 당연히 얘는 3번 괜찮구나, 1번 논란이 아니구나, 틀렸구나, 정답 1번이구나, 끝인 거죠. 이해됐니? 이런 설계도를 아냐 모르냐가 1번 문제의 정답을 특정해버리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학생들은 그래요. 선생님, 저 논란 아니에요? 맞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1번은 맞은 거 아니에요? 그건 네 피셜. 그건 너의 내 피셜. 그건 너의 뇌가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제발 좀 잘 들어봐요. 만약에 출제 의도가 내용 일치 차원이었으면은 얘가 정답이었겠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잘 들어. 출제 의도가 일로 와. 독서 개념어 3대장이 있어요. 독서 개념 3대장이라고 할게요. 글의 전개 방식, 글의 구성 원리, 독서 모형 3가지가 있어. 여기서 글의 구성 원리를 갖추지 못하면 글이 아니에요. 뭐라고? 글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구성 원리를 갖춰야 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통일성. 내가 주장을 하잖아요. 내 주장에 반대되는 내용을 내 글에 쓰면 안 돼. 왜? 그럼 사람들이 야, 쟤는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뭔 소리야?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글을 쓰는 제일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 의사소통이야.
근데 나는 찬성하는 입장인 거야. 근데 쓰다 보니까 반대 입장도 있는 것 같아서 써봤어. 그럼 글 읽는 사람들은 찬성이야 반대야 뭐야. 뭔 소리 하냐? 의사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내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다고요. 즉 그릴 수가 없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수능에 나오는 글은 철저하게 이걸 다 따르고 있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출제 의도는 이런 독서 이론 기반한 뭘 물어봤다? 구조를 물어봤다. 그러면 여기 3단락에 나온 두 번째 문장은 뭐다? 논란이라는 구조는 없다니까요. 논란은 없어. 논란을 던지는 이유는 화제 제시야 그냥. 도입부 역할일 뿐이야. 논증 구조에 논란은 없어. 아 그러면 여기는 예상 가는 반론 재반박하려고 들어간 거구나. 그래서 이 페이지에 선지들을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지. 아 출제 의도. 자 형광펜 드세요. 형광펜으로 이 두 개를 이렇게 엮어 놓으시면 되죠. 됐어. 그래서 박스를 크게 쳐. 논란이냐 아니면 예상되는 반론이냐. 이 의도였던 거예요. 논란 아니구나. 1번 정답이구나. 됐니? 필기. 쌤 여기까지 필기 30초 잡아주시고 여기 다시 한번 1분 잡아주세요. 필기하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논란이라고 볼 수 있다니까. 내용으로 보면 1번이 왜 틀렸어? 맞다고. 근데 그건 니네 생각. 알겠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 평가원 생각은 구조 처리를 묻고 있는 거야. 글이라는 거는 논란을, 내 주장에 반대되는 논란을 가져올 리가 없어. 그러면 쟤는 논란이 아니라 예상가는 반론인지 알고 있지 얘들아? 그걸 판단해봐. 라고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함정이 딱 보이잖아 지금. 논란이나 함정을 파놓고 그렇지? 틀렸지? 얘들아 구조 알아야 되겠지? 이런 의도라고요. 아니라고 생각하면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강한 주장을 할 뿐입니다. 자, 다시 일로 오세요. 그리고 자, 2단락 마지막 문장에다가 또 빨간색 밑줄 또는 우리가 안 쓰는 형광펜으로 체크 좀 해주세요. 그래서 2번에 5번 선지 연결해봐. 그러면 이게 사실 조금 황당스러운 게 뭐냐면 2단락 후반부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아니 씨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5번 왜 틀렸지? 2번에 5번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한 생태계가 대체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틀렸냐고. 필기하세요 빨리. 2단락 마지막 줄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예산 습수원이 있습니다. 바로 연한 생태계입니다. 밑줄 쳐서 2-5번에 화살표 놓으시고 2-5번 또 2단락부터 여기 4단락 끝까지 또 가로로 묶어가지고 또 화살표 또 해놔. 이렇게 제발 필기 좀 딱 해봐. 필기 좀 빨리 따라와. 자, 이 페이지 왼쪽 보면은 2단락 두 번째 2단락 마지막 줄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선이 있습니다. 바로 연한 생태계입니다. 밑줄 치시고 그리고 거기부터 3단락 4단락까지 괄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5번으로 화살표 딱 해놓으시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기존의 방법을 연한 생태계 보호가 대체할 수 있다니 왜 틀렸냐고요. 맞잖아. 자 봐봐. 틀렸다 맞았다의 근거를 지금도 우린 뭐라고 보고 있냐면 고개 들어봐요. 내용일치로 가고 있다니까. 2번에 5번을 보면요. 내용일치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쵸? 맞잖아. 근데 잘 봐 얘들아. 잘 봐. 봐. 일로 와요. 2단락이야.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씁니까? 2019년 자료임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세계 11위임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이 글 쓴 사람이 그걸 전달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의사소통한다는 건 그 사람의 의도까지 읽어내는 거고, 글에는 그 의도가 녹아 있어.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표면 그대로 읽는 거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읽잖아.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알아? 수능 1등급, 2등급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연애를 못 해요, 여러분. 평생 모쏠로 살아야 돼. 여러분이 연애를 했어. 드디어 너무나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행복하게 사귀기 시작을 했어. 근데 나는 진짜 즐겁게 놀고 왔거든? 근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오빠 나 오늘 피곤해서 집에 갈게. 뭔가 이상하죠? 다음날 또 만났어. 근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그래. 나 화 안 났어. 뭔 소리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로 있는 그대로 읽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하는 거예요. 당장 고등학교 고3 시험 여러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상황 맥락을 분석해내고 그 글 쓴 사람의 그 정보의 의도는 무엇인지 이런 것, 가치들, 구조들 이런 거 다 판단하는 능력이 당연히 중요한 건데 자꾸 중학교 수준에서 머물려고 해. 인생이 뭔 발전이 있겠어요? 사고에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거라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존나 많구나. 야, 그럼 문제제기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해결책이 뭡니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산림조성에 힘써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연원 생태계요라고 해놨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2페이지에 2단락 두 번째 줄 2019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입니다. P.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노력했고 S1. 산림조성에 힘썼습니다. S3. 그런데 세모 치시고 그 아래 바로 세모 치시고 연안 생태계 S3. 됐어? 문제 S1, 2, 3가 왔다고. 그래서 3단락은 뭐냐면 통계로 사실은 도입을 했을 뿐이에요. 문제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S1, S2, S3인 거야. 됐니? 정리해드리면 다시 한번 S1은 뭐였다고요, 지금? CO2 배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S2는요, 산림 조성을 했고요. 흡수하려고. 그 다음에 S3는 뭐라고? 연안 생태계라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주제가 연안 생태계로 갈지 말지는 글의 흐름에서 특히 마지막 단락이 뭐라고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결론 요약 정리 단락이니까. 뭐라고 나오는지 볼까? 갑자기 북극곰의 눈물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가 뭔 소리지? 갑자기 북극곰의 눈물이 나왔다가 일용품을 후손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일용품을 줄이자고요? 나무 한 그루? 야, 식목일 지금 빨간 날 아니잖아. 나무 한 그루를 심자고? 뭔 소리라는 거죠? 왜 얘기를 했겠냐고, 이 사람들은. 봐. 탄소 배출량 규제 들어봤죠. 일용품을 쓰면 당연히 환경 오염도 되겠지만 그걸 해소하는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 기억 얘기해놓고 이거는 출제 설계야, 설계. 이거 좀 이따가 문제, 이거는 3번 문제로 가는 거예요. 여기 3번 문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그래. 사실은 S1, S2, S3에 사례를 던진 거라니까. 씁시다. 그래서 첫 번째 S1의 사례, 두 번째 S2의 사례, 그리고 세 번째 S3 얘기를 한 거라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구조예요? 예. 이 단락에서 제기한 이 문제들이 마지막 단락에서 요약 정리되면서 해결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됐어? 맞잖아요. 일용품 안 쓰면 환경 파괴가 덜 될 거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야. 나무 한 그루. 야, 나는 한 그루야. 전 국민이 신으면 5천만 가루예요. 5천만 그루예요. 그럼 산림조성 되겠지. 그리고 연안 생태계도. 보이니? 그러면 답이 나왔죠. 이 구조 가지고 2-5번으로 딱 가봐. 어떤 문제인지가 보입니까? 이거 글씨 크게 당연히 알겠어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지금 2-5번을 보면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감축을 한 기존의 방법을 연안 생태계가 대체하는 게 아니라 뭐겠어요? 당연히 상호 보완하면서 도움이 되겠지. 이해됐어?
상호보완이잖아. 세 개 해결 방법들을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 이해됐니? 그러니까 구조를 봐야 보인다고요. 왜? 내용을 보면 내용은 많고 애매해져 버려. 내용 간의 관계가. 그런데 여러분 구조를 보면요. 뭐라고? 그 내용의 애매함이 소거가 되면서 명확해지는 거예요. 의도가 잡히는 거고요. 당연히 정보 처리가 훨씬 의미 있어지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5번으로 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자꾸 이걸 뭐 X 상호보완 이러지 말라고. 그 차원이 아니야. 이게 상호보완이 잡히려면 어떻게 됐었어야 돼? 이 구조가 잡혔어야 S1, 2, 3, 2단락 마지막 단락에서 S1, 2, 3 4리 잡아놨구나. 결국에는 뭐야? S3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S1, 2, 3를 같이 가는 거구나. 그러면 2번에 5번은 그걸 낚았네. 이래야 확신을 가지고 5번이 딱 답이 나오지. 이해됐습니까? 마지막 단락에 S1, 2, 3 적자. 2페이지 마지막 단락. 위에서 세 번째 줄. 일용품 줄이기 S1 예시. 남원 그루 심기 S2 예시. 연항생 태계 보호 S3라고 써주시고 그러면 2번에 대체 X 상호보완이라고 써주시고 방금 S1, 2, 3라고 쓴 거에서 화살표 연결. 그러면 2단락의 S1, 2, 3에서 마지막 단락 S1, 2, 3로 화살표 다시 거기에서 5번 선지로 화살표 연결해 놓으시면 보일 거예요. 자, 뭔 얘기인지 필기를 제가 사진 찍어서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필기 뭐 헤매는 학생들은 카톡으로 필기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잡아주세요. 여기 필기부터 여기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제 잡아주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주제 첫 번째는 뭐였냐면 왜 1번 문항이 1번이 아니라 3번 괜찮은 거고 1번이 왜 틀린 거냐? 함정팠구나. 논란 아니고 예상가능 반론. 즉 출제 의도는 뭐였다? 구조 잡는 거였구나. 여기에 좀 초점을 두시고 첫 번째는 두 번째 오늘의 수업 주제 정말로 왜? 내용 일치로 하면 5번도 괜찮은 건데 왜 정답이 5번이 됐지? 구조 처리를 해야 되는 거구나. 내용 일치로 갔을 땐 애매하지만 구조 처리를 했을 때는 애매함이 사라지면서 명확해지는 정보 전달이 되는구나. 됐습니까? 마지막 3번 문제도 마찬가지인 건데 이거는 화작문에서는 여러분이 못 봤던 유형들이 많이 나와요. 혹은 익숙하지 않은 유형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화작문 문제 자체가 유형은 많은데 문항수가 적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겨. 그래서 유형에 대한 얘기인데 곧 표현하기 유형 알려드릴게요. 표현하기 유형. 원래 표현하기 유형은 어디서 온 거냐면 얘의 오리진은 문학이에요. 문학. 그리고 문학 교육과정을 보면 맨 첫 줄이 뭐냐면요. 작품의 내용, 표현, 형식의 유기적 맥락을 고려하여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감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표현하기 유형은 어떻게 출제된 거냐? 실제로 이렇게 출제가 돼요. 표현하기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세요. 내용은 주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표현, 일반적으로 표현법, 수사법이 돼요. 이것을 기준 잡아서 이것을 조건 잡아서 얘를 그냥 확인하는 문항이야. 그러니까 정보 확인 문항, 내용 일치 확인에 가까워요, 사실은. 이해됐어? 그럼 봐봐. 3번 문제를 봤을 때 뭔 소리인지 몰랐고 했는데 이 3번 문제는 어떤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지?를 확인한 친구들은 기억을 딱 봤더니 뭔지 알겠죠? 기억 봐봐. 북극곰의 눈물? 우리의 눈물? 뭐지? 비유를 했구나. 그래서 3번 갑니다. 기억, 뭐라고? 비유.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자, 3번 문제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억은 비유고요. 그런데 봐. 1번 선지를 보면은 비유가 없어.
아웃. 2번 선지도 보면은 비유가 없어. 얘는 진짜 순진한 애였어. 북극곰을 위해 하자. 정말 착한 애예요. 그리고 3번을 보면은 북극곰의 모습에서 우리의 미래 뭔가 관련될 수 있겠죠. 근데 뭐가 잘못된 거야? 얘는 비유가 있는 것 같기도 애매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판단할 게 아니라 주제, 내용에서 판단하라고요. 즉 산림 조성뿐만이 아니라 연안 생태계 얘기해야죠,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정보 가치로 들어온 거고. 알겠죠? 그래서 주제 내용에서 틀렸네. 3번도 아웃. 4번은 맞죠? 북극곰처럼 직유법을 썼죠? 비유법의 일종이고, 이제 연안 생태계 가치, 오케이. 주제, 내용 세팅 됐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됐습니까? 봐봐, 얘들아. 필기해봐. 존나 쉽죠? 봐봐. 지금 3단락 두 번째 줄이 논란이 아니라 예상가는 반론 구조였구나. 1번에 1번 바로 나오고요. 2단락 S1, 2, 3 마지막 단락 S1, 2, 3 잡았구나. 서로 보완하는구나. 물론 중심 내용은 주제는 연안 생태계지만 2번, 5번 나왔고. 기억, 출제도 뭐였을까? 표현하기 유형이구나. 내용, 표현, 형식, 조건 확인 문제구나. 기억을 봤더니 비유를 썼네. 오케이. 1, 2번 비유 없네. 3번 비유는 있으나 주제인 연안 생태계 얘기가 없네. 정답 4번이구나. 알겠어요? 제가 원래 화작 커리큘럼이 재작년에는 되게 늦게 진행을 했어요. 보통 6월 이후에 줬어. 그러면 얘네들이 나랑 연습이 된 상태에서 보잖아. 이거 한 5분, 7분에 풀던 애들이 1분 30초, 2분 컷 나와요. 진짜로. 시간이 확 줄어. 올해는 왜 화작물을 먼저 끌고 왔냐? 전 엄매 선택인데요 라고 할 거잖아. 미치겠어 진짜. 엄매 선택이고 뭐고 간에 평가하는 당연히 네 화작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독서에서 기초가 되는 기반이 되는 구조 처리를 화작에서 시킨 거라고. 그러면 그거는 뭐 4월이나 5월 이렇게 유평대비를 한번 하면서 정리하고 그러면은 독서 실력도 늘고 좋은데 저 엄매 선택인데요. 막 답답해.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필기하세요.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번에 1번 왜 정답이지? 2단락, 3단락, 3단락은 논란이 아니라 예상가는 반론이네. 끝. 2번, 5번? 그렇지. 2단락 S1, 2, 3 마지막 단락에서 S1, 2, 3 결국에는 대체가 아니라 상호관이겠구나. 정답 5번 끝. 3번 뭘 묻는 거지? 표현하기 유형. 기억은 뭐야? 비유구나. 1, 2번 비유 없네. 아웃. 3번 주제 없네. 아웃. 4번 역시 비유와 주제 다 들어갔네. 정답 4번 끝. 이러니까 1분 몇 초 컷이 나오지. 그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해됐어?